안녕하세요. 민지과학 3회 이수호입니다. 오늘은 IGM 세계경영연구원이라는 장소에서 매일경제 ICT 교육과정의 2일차 강의를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에 대한 원리와 초거대 언어 모형, 그다음에 실습, 그다음에 그걸 이제 쓰는 법, 이런 것들 하루 종일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장충체육관 근처인데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Through Korean traditional painting style, concatenate Chevrolet Spark and Ferrari GT250. 그러니까 페라리의 스포츠카하고 제가 타고 다니는 구형 스파크의 모양을 섞어서 한국 전통 그림대로 그려봐.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타는 스파크 모양이 페라리인데 그거랑 페라리 스포츠카랑 잘 섞어서 옆에 가니시는 집으로 페라리 이런 거 없거든요. 모양이 쿠페로 바뀌었어요. 잘 만들죠.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위력이고요. 이번에 첫 시간에 다룰 거는 트랜스포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음악도 되고 그림도 되고 내가 말을 한 걸 그림으로 바꾸고 물론 반대도 되겠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에 자동으로 캡션 좀 집어넣어봐도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얼마 전에 어제 WBC 우승을 일본이 했는데 스포츠 중계는 트랜스포머가 못할 거예요. 합니다 이제. 해설자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전쯤에 주장했던 게 직업 이름 중에 ER이나 OR을 붙는 거 그런 게 있었죠. 그 중에 철저히 없어진 게 뭐냐? 내비게이터. 원래는 비행기도 서너 명이 조종을 했거든요. 아날로그 시절에는. 제일 없어진 게 내비게이터부터 없어졌어요. 내비게이터 컴퓨터가 이제 대신하니까. 컴퓨터 내비게이터를 얘기하게 되죠. 컴퓨터도 우주선 만들 때 그 흑인 여성들이 나온 그 미국 영화를 보면 계산원이라는 직업 이름이었어요. 계산마케. 저는 이제 경마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저기 경마장에 가면 옛날에는 상고를 수석 졸업한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 그 막권 발매를 위해서 주판 갖다 놓고 막 계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계산원이에요. 그럼 이제 스포츠 해설가, 커멘테이터라고 하는데 영어로 포뮬러 1 커멘테이터, 베이스볼 커멘테이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명이. 예. 자, 요거는 이제 마스로 유타카라는 동경대 교수가 쓴 인공지능과 딥러닝이란 중앙 MNB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국어 번역도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마스로 유타카는 현재 뭐냐면 소프트뱅크의 사회이사고요. 일본 경제성에 인공지능 자문을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 딥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수학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으로 그려서 딥러닝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굉장히 탁월한데요. 거기 이제 7장 뒷판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신입피양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저기 교양 과목 시간에 아니면 언어학을 전공하셨거나 문사처럼 공부했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신입피가 뭐냐면 기의입니다. 기의, 뜻. 그러면 소시르가 말한 게 뭘 얘기를 했어요? 언어 삼각도를 얘기했죠. 고양이라는 기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양이라는 말 뜻이 있고 이거를 말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기표라 그래요. 기표. 시니피앙 프랑스어죠. 그 다음에 고양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고양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르치는 게 뭐다. 우리 고양이 생각하면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양이가 고양이과에 있는 그 뭐 중에 하나로서 호랑이랑 먼 친척인데 박스를 좋아하고 강아지보단 굉장히 시크하지. 노처녀들이 많이 키워. 브리짓 존스의 일기 보면 나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양이에 대한 기의인데 고양이라는 실체는 이제 야옹야옹하면서 그 척추가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웬만하면 부러져가지고 죽었다는 걸 모르는 그다음 야행동물이라 가지고 밤에 잘 떠다니고 배설물을 아무데나 처리 안 한다는 그런 거다. 발톱이 길어.
뭐든지 뜯는 걸 좋아해. 박스도 좋아하고 이런 게 고양이고. 이제 기표가 나라마다 틀린 거죠. 성경에 보면 인간이 서로 너무 꼭 잡고 잘해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표가 서로 달라졌으니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미국 사람도 영어를 쓰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지. 이 기표인데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안 됐던 거는 뭐냐면 이걸 머신러닝에서 메모하셔도 돼요. 피처라고 그래요. 피처.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타원형이 20류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점에서 삐딱하게 그린 거고 타원형의 3분의 1 지점에 보면 삐딱하게 되어 있는 그 구가 옆으로 누워있고 이런 식으로 된 피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피처를 만들어가지고 딥러닝 나오기 전에 얼굴 인식을 했더니 인식이 잘 안 되죠. 제가 조금만 게을러가지고 수염이 덥수룩해서 나타나도 인식이 안 되고 말이 흐려도 안 되고 심지어 마스크가 쓰고 있으면 전혀 안 되죠. 근데 딥러닝이 뭘 해결했어요? 딥러닝이 해결한 게 그 소시드가 말한 시니피에라고 하는 기의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그림이나 음성 신호에서는 스스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사람 얼굴이야. 잘 봐. 그다음에 이건 호랑이 얼굴이고 이거는 고양이 얼굴이야. 이런 걸 학습을 시키면 다음 중 사람 얼굴이 아닌 것을 집어넣을 때 귀하는 고양이랑 닮으니까 입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게 딥러닝이란 말이에요. 원리는 복잡한 지연정.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이수화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잘 알죠. 페이스북에 페이스타임이나 페이스북 얼굴 여기 같으면 이제 잘 된단 말이에요. 놀라워요. 옛날에 20년 전에 형들하고 해장 운동에서 개봉을 했을 때 비교하면 진짜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아이폰이나 이제 인텔에서 설명한 칩들에는 그 신경망을 처리하는 전용 로직이 들어가 있었다. 그걸 시니피에라고 하죠. 그런데 딥러닝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언어에서는 그 스스로 시니피에를 획득하는 데 실패를 봤어요. 얼굴 인식만큼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AI에서 한번 써보시면 몇 번 약간이라도 루틴하지 않은 주문을 하면 챗봇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어때요? 0번을 누르고 귀하에 앞서 대기자가 31명 남았으니까 어느 날님이 전화를 걸든지 다시 하든지. 콜센터가 문제가 뭐예요? 주말에 근로시간 끝나면 1.5배, 주말 근로시간 끝나면 2.25배 엄청난 비용이 들죠. SK텔레콤에서 너무 응답이 불친절하더라서 벤츠 S500을 몰고 와서 대문을 때려부신 다음에 한 일이 콜당 원가 5,000원짜리를 7,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낮았어요. 콜당 7,000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몇 시야 전화하는 놈도 있어요. 심지어는 114에. 지금 한국, 일본 축구하는데 스코어 좀 얘기해줘. 이런 게 114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걸러내도 돈이 많이 되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2017년에 등장한 트랜스포머가 이제 언어 표현에 있어서 시니피에라고 하는 거, 딥러닝에서 얘기하던 시니피에를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고양이를 생각하면 고양이를 삶아서 잡아먹는 데도 있긴 해요. 아마존의 동물이나 MBC 다큐멘터리 보면은 고양이 같은 거 끄실려가지고 껍질 벗겨 먹긴 한데 징그러운데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센스란 말이에요. 위키피디아에 등장하듯이. 그게 바로 엄청난 거대 파라메타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고양이는 4발 달린 짐승의 하나인데 눈이 굉장히 좋고 밤에도 잘 돌아다니고 야옹야옹 소리를 내는 하여튼 짐승이야. 식물 이름도 아니고 캐치라는 뮤지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고양이 모양을 흉내낸 사람들이 나오는 뮤지컬 이름이지.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기의를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만 졸업을 하셔도 고양이가 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의사가 되려고 국가 면허를 보는 시험에 가야 고양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상식이 4발 달린 짐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습성을 갖고 있고 동물은 어떤 습성이 있고 동물은 뭐예요? 적어도 포유류라면은 항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많이 나. 근데 추운 데 가면 얼어 죽거나 더운 데 가면 쪄 죽어. 그렇죠? 어렸을 때 고양이 가지고 실험한다고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고양이가 잘 얼려가지고 죽어가지고 나오겠죠.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상식으로.
상식으로서의 신입 수혜를 알게 된 게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